이용님께서 검단 신도시 봐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검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단 하면은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김포가 떠오르죠. 김포지가 박살난 이유가 뭡니까? 김포지가 박살난 이유가 뭐예요? 검단의 전세가가 지금 어때요? 예? 이쪽 편에 전세만 볼까요? 전세. 자,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평대 35평이야. 네, 이렇게 볼까요? 34평이야. 전세가 3억 5천 이러죠. 네, 작살났어요. 자, 밑에 더 내려보면요 나와있죠. 2억대. 네, 검단 신도시 모아 미래도 엘리트파크 지금 8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와 1억 8천? 전세 1억 8천 이거 대출 남겨놓고 하는 건가요? 요거는 좀 궁금한 게 대출을 남겨놓고 선순위를 남겨놓고 그냥 후순위로만 한다는 건지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가 와 1억 9천. 네, 와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싸게 전세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그 100% 확률로 99% 확률로 2년 계약하고 본인이 들어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깨질 거예요. 그 확률이 높겠죠? 왜? 자, 2년이 지나보세요. 검단의 입주장이 완료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시세대로 상승합니다. 그건 제가 우겨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입주장이 끝나면요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희소성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몰리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입주장,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력이 된다 그럼 현금이든 주담대든 일단 대출 받아서 최대한 세팅을 해놓고요.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놓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네. 이전 등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입주장 제일 막바지 때 전세가 한 5천 정도 더 올려가지고 받아서 세팅한다 이겁니다. 보통 그게 이때까지 유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검단처럼 수만 채의 아파트가 동시다발적 입주한다. 참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예,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1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싸면은 검단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검단으로요. 자, 청라가 비싸잖아요. 검단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계양구 비싸면 흘러 들어갑니다. 김포가 비싸면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싸면 그게 대빵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미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등등등등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이 경상도 산업단지 인근에는 과거에 투자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업도시에서 가장 유행했던 투자 방법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산업단지, 산업도시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가장 유행했던 투자 방법. 하지만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한 방에 훅 갔던 그 투자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바로 원룸이에요. 다가구 사업. 다가구 사업이 뭐 자기가 짓든 아니면 중간에 샀든 간에 산업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그 지역 내에 돈이 돈다. 그러면은 다가구가 엄청나게 지어집니다. 네. 근데 1세대로 지었던 분들께서는 본인이 털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고점을 잡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가 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5개 정도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 잡았다? 지금 여러분 작살났어요. 5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억대까지. 왜? 아니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요. 산업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다 빠져나가요. 울산의 조선 경기 위축 다 빠져나가잖아요.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창원에 뭐 있습니까? 뭐 자동차도 있죠. 조선도 있죠. 여러 가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위축이 되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원룸이 침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갈 때 뭐 보증금 300에 뭐 월 50만원까지 올라갈 때 그 원룸들 있잖아요. 그렇게 침체기를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까지 떨어지냐? 관리비 5만원만 내고 들어와 주세요 이거예요. 네. 관리비 5만원만 내고 들어가 주세요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을 모셔온다니까요. 근데 5만원을 떨어뜨리잖아요. 기존에 5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구미 외곽에서, 구미 외 지역에서 김천이든 아니면 대구든 하물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 있잖아요. 원음촌 망했잖아요. 네? 거기가 관리비 5만원만 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남구든 중구든 저 울주군이든 다 온다니까요. 왜? 싸니까.
싸면 비지떡입니다. 여러분,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흡수를 안 하니까요. 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단이 입지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뭐 청라나 이런 데서 안 올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싸면은 무조건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갓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해요. 근데 수중에 딱 1억이 있는 겁니다. 네, 2억 더 플러스해서 좋은 데 가고 싶죠. 3억으로 해서. 근데 검단에 1억 9천 전세가 뜨는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 갈 수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냥 꽁으로 사는 거예요. 운 좋으면 4년 동안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검단 가죠. 간다니까요. 교통 불편랑 상관없어요. 아, 전세 싸게 샀으니까, 싸게 주고 구했으니까 차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단에 다시 한번 가시면은, 다시 한번 가면 지금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자, 3억 4천, 3억 4천 나와있죠? 3억 2천, 뭐 2억 9천5백 호반 서미 프라임 뷰 보세요. 2억 7천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청라로 가볼게요. 청라. 자, 청라 어때요? 지금 전세가가, 청라 휴먼시아 2011년 9월에 지어진 휴먼시아입니다. 전세 2억 8천까지 나옵니다. 74제곱미터긴 하지만요. 청라 호반베르디오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 멋있어요. 전세 2억 7천입니다. 84타입이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니미르님께서 전세 싸다고 기사 많이 나서 홍보가 돼서 전세 엄청나게 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중개사들 돈 벌죠. 근데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한 단지에 중개사가 몇 개 있는지. 최소 3개에서 4개 있습니다. 갈라먹기 해서 돈 얼마 벌지도 못해요. 벌지도 못해요. 자, 아무튼 간에 전세가 매우 저렴하다. 인천이 전세가 다 빠지면서 매매가 떨어지는 게 현재 인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인천의 이 검단의 입주장 때문에 인근에 있는 김포까지 지금 전세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나뽑기님께서 창원 진해 아파트 값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죠? 어디가 안 떨어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창원 진해 장천 대동다숲 알아보는데요. 대동다숲. 자, 2007년에 지어졌고 12월 27일입니다. 대동다숲 아파트가 지금 진해 요렇게 축소를 하면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마프가 있죠. 마린프로지오가 있고 바로 인근이에요. 자, 장천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 장천 대동다숲을 우리 호객논에서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있죠. 어때요? 3억 2,900 고점 찍고요. 떨어집니다. 전세가 어때요?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입주 물량 없지 않나요? 왜 떨어져요? 금리 인상, 그리고 심리, 대출 교체, 여러 가지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그렇다면 좀 많이 올랐다. 마린프로지오 어때요? 34평 지금 뭐 2022년 8월 13일에 5억 7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건 인정. 근데 39평 어때요? 2021년 11월 26일부터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43평 없고요. 거래가 없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일단 많이 오른 곳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진해가 안 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또나보기님 중개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혹시 지금 손님들이 문의가 오나요? 문의 안 와요. 전국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왜? 부산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창원 진해 마찬가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일부 아파트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창원 마린프로즈 1단지가 8월 달에 신고가 찍었다. 아니겠습니까? 요거 보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중개사한테만 묻지 마시고 여러 명의 중개사들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래야지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지표가 생기는 겁니다. 근거 자료. 자, 갈치아님께서 공장 임대라고 하셔가지고 땡입니다. 좋다 푸더님께서 땡이라 하셨네요.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자, 강성태님께서 울산 동구자에 지금 무피인데 지금 잡아도 될까요? 강성태님, 제가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건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동구자이를 구입하고 싶은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다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수님, 아파트 거품이 떨어져서 좋은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서 내년 이후 경제 상황도 걱정됩니다. IMF만큼 안 되기를. 자, IMF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 I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뭡니까? 국제통화
기금에서 우리가 돈을 땡겨왔다는 거죠. 왜?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바닥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요. 국채를요. 왜? 왜 상환할 수 없어요? 네? 왜 상환할 수 없냐고요? 아니,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상환해요? 원화 받아줍니까? 시장에서? 아닙니다. 네, 안 받아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IM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기업들 구조조정 다 했죠. 외국의 문호 개방 다 했습니다. 네. 그때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때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이 되었었나? 맞죠? 네, 그 시점이에요. 대한민국의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헤지펀드에. 네. 참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8, 99, 2000 지나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이를 갈았고 전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다시 IMF 구제금융에서부터 이겨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요, 외화 보유액이 어마어마해요. IMF처럼 나락은 오지 않습니다. 기업들도요, 상당히 건실하고, 예전 같은 경우 전부 다 기업들이 순환고리처럼 다 엮여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다른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순환고리로 되어 있는, 순환고리 출자로 되어 있는 계열사들, 그룹사들 다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기업들이 대출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있어요. 현재 기업들이 지주사 체제를 많이 바꿔가지고 한 기업이 한 계열사가 도산한다 해서 나머지 계열사가 망한다?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좀 대한민국 체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지주사 이 체제가 제가 환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환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KK님, 송도, 청라, 검담, 운정, 입지 순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요, 송도, 청라, 운정, 검담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운정은 GTX가 생기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강성택님께서 친구 소개로 저를 알게 되었고 중공업으로의 이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일단 친구분을 너무 잘 뒀다. 네, 첫 번째 합격. 네, 두 번째 중공업으로 이직이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의를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강성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울산 중구에 입주장이 또 있어요. 신축 입주장.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산업도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본인이 자산을 증식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된 투자의 사이클을 타고 싶으면요, 그 현대중공업 앞에 있는 그 동구자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으로 가세요. 다운타운으로요. 네? 신축에 갈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준신축에서 사면 됩니다. 제가 그냥 허투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성택님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울산 분이 아니시라면 제 말을 듣고 중구나 남구에 거주하세요. 네, 그게 더 낫습니다. 네, MJ님께서 오늘은 원당 레미안이 2억 떨어지더군요. 고양시 먼떨만떨은 덕양구인가 봅니다. 덕은지구 입주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저는요 일단은 현재는 수도권에 투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전혀 드리지 않고요. 제가 투자 추천하는 것은 어딥니까, 여러분들? 땡땡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네,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떨만떨요. 그냥 경기도권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먼떨만떨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먼떨만떨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꼭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방송 딱 3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네, 원당레미안 가볼게요. 원당레미안. 자, 원당동 레미안 찾았네요. 이거 안 나오지? 고양시 원당동 레미안 휴레스트인가요? 원당동 레미안. 정식 명칭이 레미안 휴레스트? 성사동인데 맞습니까? MJ님? 레미안 휴레스트 이거 맞아요? 6억에 뜬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7억 9천까지 8억까지 갔다가 6억 거래. 이거 맞으시죠? 네, 이거.
전세가 3억 9,900, 갭이 2억입니다. 네. 위치は뭐 괜찮죠. 원당지구. 네, 위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나쁘지가 않고. 지금 GTX는요, 여기를 지나가진 않고, 네. 대곡 쪽으로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고, 네. 이 가운데 여기가 아마 그거 아닙니까? 저기, 3기 신도시. 여기 이름 뭐죠? 창릉? 고향 창릉이죠, 여기가? 네. 있죠.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산 동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이슈가 터집니다. 네, 그건 터질 거고 시점이 언제나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게 법안을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올해 가기 전에 일단 우리 희롱이 형님께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년인가요? 그때까지 완벽한 법안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좀 더 땡겨질 겁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네. 현재 용적률이 이 마두역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강촌 동화든 여기 삼성이든 뭐 이렇게 모아서 재건축을 한 방에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아서요. 네. 그러면은 중간중간 빈 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업성이요. 네. 자, 만약에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용적률이 거의 맥시멈이 300%입니다. 근데 280% 그러니까 현재 용적률에서 100%를 더 주는 건요. 자, 세대수가 177에서 100 나누기 177. 자, 세대수가 60세대 더 증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촌마을 동화 같은 경우는 32평, 33평, 56평 주민들이 잘 의견만 절충이 된다면은 이 56평을 좀 더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이쪽이 지금은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추진되고 있고 아마 정말 빠른 속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어차피 92년 10월이니까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에 딱 만 30년이 되었거든요. 만 30년. 또 다른 곳은요. 입주시기. 네, 92년, 93년. 네, 93년. 요렇게 같이 묶어버리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될 거예요. 내년까지. 네. 왜? 재건축은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뭐 일산 여기 동구인가요? 일산 동구청에서 네, 허락만 잘 해주면요. 그냥 안전진단 그냥 빨리 통과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난관이 뭔지 아세요? 난관? 정발초. 여기 난관이에요. 자, 왜? 여기 사는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흩어져서 가야 된다 이거죠. 네,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부랑 협상이 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KK님께서 인천 서구 거주 내년 6월 전세 만기인데요. 그때 가서 구매, 검단 전세, 월세 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 6월 전세 만기다.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내년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년이 또 바닥으로 이제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거주를 거주한다. 근데 하나는 생각해야 한다. 급등 없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침체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오래 살 거다. 그러면 23년 인천의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23년이 24보다 더 많죠? 네, 23이 24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때 한창 입주할 때 그때 저는 매수하는 게 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자, MJ님께서 와 30년 아직 짱짱하네요. 저는 능곡에 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크크. 자, MJ님 일단 전세로 좀 더 신축에 거주하세요. 네, 거주하세요. 네. 이전 신축에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능곡. 자, 능곡. 시흥의 능곡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흥의 능곡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고양 능곡. 능곡동. 근데 전부 다 왜 시흥으로 나오지?
네. 능곡동. 다 시흥인데? 토단동이에요, 토단동. 네. 토당동. 토당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요렇게 축소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행신 쪽이에요. 행신 쪽. 네. 행신 쪽에는 신축이 거의 없어요. 네. 행신 쪽. 자, 행신 쪽에는 신축이, 보세요. 입주연차가 10년 쫙 줄어들죠? 거의 없어요, 10년. 신축이 거의 없다고요. 행신 파밀레 트라이하이, 뭐 이런 것들. 네. 고양 화정루미니, 뭐 이런 것들. 네. 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도 사전청약. 네, 언제 되죠?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네. 40년 된 아파트가 어떤 거예요? 구경해볼까요? 40년. 입주 시기. 이거예요. 장미 6차, 35년 차, 89년, 91년.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38년 차.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간에, 참 이게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MZ님께 잘 아시겠지만은. 네. 저도 뭐 오래된 아파트에 예전에 살아봤습니다. 네. 살아봤고, 그리고 제가 투자로 또 구축을, 또 예전에 또 투자를 좋아해가지고, 구축을 투자를 했을 때 아무리 정말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 해야 될까요?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높아요. 나이대가요. 나이대가 높다 보니까는 뭔가 동네에서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질감, 이런 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조금 그랬었고요. 네. 자, 삼성님께서, 준선생님 언제입니까? 기회의 시간. 네. 기회의 시간요? 내년이에요. 내년 8월. 네. 내년 8월까지 기다리시고요. 광역시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최금희님께서 4회 초년생인데 1억 전으로 보고 있는데, 제천은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천요? 충북 제천?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아빠 사탕이님, 부평역 SK 해모로 분양권 어떨까요? 실거주 고려합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네. 그거 입주 언제죠? 자, 부평 SK뷰 해모로 12월 입주죠? 지금 25평이 4억 7,900까지 실거래가가 되었고, 부평 SK뷰 해모로, 부평 SK뷰 해모로. 자, 봅시다. 전세가가 일단 84타입이 얼마예요? 3억 8천까지 이렇게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자, 매매가가 얼마? 매매가가 5억 9,700이 있습니다. 자, 12월 입주죠? 12월 입주. 만약에 진짜 반드시 꼭 내가 이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입주장터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저는요, 한 2년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요, 돈 벌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사면 안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은 없습니다. 급등이 없어요. 네? 아무리 부개역 인근이 살기가 좋다 하더라도 급등은 없습니다.